Break the world, live the life.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랑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성추행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요즘 그 한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VIP라는 VIP 드라마를 봤어요. 그 영상 클립을 봤어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제가 그걸 보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이 뭐였냐면, 배우 이청아 씨가 극 중에서 이제 이연아 과장으로 연기로 역할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연화 과장이 그 직장 상사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뭐 고소, 고발까지 가는 그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서 이제 제가 너무 사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댓글을 남겼어요. 댓글을 남기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각으로, 오늘 날짜로 358분이 그 좋아요를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또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제 댓글에 이제 대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읽어드릴 건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진짜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수 있겠지만, 진짜 저 새끼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한번 읽어 드릴게요. 유튜브 알고리즘.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난 너무 공감이 된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나, 당해본 사람은 극중 이연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수 있음. 잦은 작은 터치에서도 혐오스러운데, 강간 미수라니. 점점점. 그리고도 지 잘못을 모르다니. 똥 멍청이, 비열한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음.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58분 이렇게 공감하신다는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댓글에 이제 대댓글로 어떤 한 분이 또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처음에는 이 댓글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분의 글을 읽고, 좀 기다렸다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댓글을 남기자 했거든요. 일단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열이면 열 전부 욕하겠지만 자신이 윗대가리 소속이 되면 다들처럼 성추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위와 위치를 남용한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 현실임. 본인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바꾸겠다? 물음표. 멋도 없을 때 얘기고 막상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가기 싫어 더욱더 악랄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 특히나 한국은 그게 너무 심함. 이렇게 남겨주더라고요. 어,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예.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또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윗대가리 소속이 좀 돼보고 싶네요. 흐흐. 쉽지 않죠. 한국 사회에서는 점점점. 누구에게나 좋은 모습이 있고 저도 그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지만 전 BTS를 좋아하는데 그들처럼 큰 영향력은 없지만 제 주변 지인들에게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감사할 듯 합니다. 이게 BTS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BTS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어요. 제가 무엇보다도 이 영상에 되게 공감을 했던 이유는 경험이 있어서였어요. 제가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회사에서 첫 그 회사 조직이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아무것도 모른다기보다는 많이 몰랐었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렸던 나이.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무슨 일을 겪었었냐면, 이제 처음 들어갔으니까 뭐, 환영회다 뭐다, 뭐, 회식 자리도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 그 회식 자리에서 윗대가리, 놈이 윗대가리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윗대가리가 저한테 이제 자기 본인 옆자리에 좀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지. 그냥 앉는가 보다. 앉아야지. 회사에서 까라면 까라고 하니. 앉았어요. 앉았는데, 술도 안 처먹은 새끼가, 이렇게 갑자기 제 허벅지를 만지는 거예요. 이 새끼 술도 안 처먹었는데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아무리 어렸어도, 천지 그 분간은 하니까, 이 새끼 뭐야?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마침, 제 막 허벅지를 이렇게 쓱 만지네. 그 모습을 마침 제 그 남자 동기가 본 거예요. 포착한 거죠. 그러면서 그 동기도 굉장히 놀랐고, 그런데 이제 그 동기는 그 굉장히 그 자리에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고,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어, 누구야, 너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앞으로는 그 옆에 앉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나요? 그런 새끼들은 한 번만 그치지 않아요. 정신이 나갔거든, 이미. 그래서 그 회식 자리가 이제 계속 있는데, 저를 계속 이제 보면, 회식 자리거나 아니면 약간, 어,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는 곳? 야비한 새끼들, 비겁한 새끼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오기 전, 그러면 그 만나면 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등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쓰다듬어. 등을 왜 쓰다듬는가 모르겠네, 이 새끼가. 등을 쓰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뭐 팔꿈치 이렇게 막 이렇게 만져요. 팔꿈치가 뭐가 있나? 변태 새끼. 그렇게 이제 계속 접촉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기분 더럽게 나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제 안에 어떤 그 스트레스와 그 불안한 감정들, 좋지 않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크게 하나 터진 게 뭐냐면 그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안 태워줘도 되는데 이놈의 새끼는 또 개수작을 불려고 하는 건지 정말 안 타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너무 어렵고 용기가 없다 보니까 이 새끼야 너 나 데리고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이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탔고 뭐 마침 뭐 기사가 있으니까 뭐 헛짓거리는 크게 안 하겠지 이 생각으로 이제 차를 탔어요. SUV 큰 차였는데 차를 타면 여기 이제 기사가 앉아 있고 기사 대각선으로 그 윗대가리 앉아 있고 제가 그 윗대가리 옆쪽으로 앉았는데 그 윗대가리랑 저와 그 사이에 그 어떤 물리적인 벽이 있었어요. 그 왜 큰 차 보면은 팔걸이 할 수 있는 거, 기댈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약간 이제 안심이 되는 거야. 이게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함부로 이제 침범을 할 수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에 약간 안심이 들었던 거죠. 웬걸. 그런 애들은, 그런 새끼들은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변태 새끼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차를 타고 조용히 이제 가고 있었어요. 뭐,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갑자기 그 더러운 놈의 손이 이 벽을 타고 넘어서 제 손을 잡고 이 반지 무슨 반지야? 이러면서 손을 확 잡아 끌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그 벽을 타고 넘어서. 엄청 놀랬죠, 제가. 그 반지가 뭐냐면 이 반지거든요. 이 반지. 이거 호주 달러로 10달러 하는 싸구려 반지. 제가 이제 호주 갔을 때 크래프트 스펙타큘러 거기 이제 수공예 바자회 거기서 이게 돌아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렴하지만 신기하고 특이해서 하나 산 반지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이 새끼야. 그 생각이죠. 뭐 이게 왜 궁금하냐고. 그리고 궁금하면 누구씨 그 반지는 뭔가 어디서 났나? 점잖게 물어보면 되잖아, 새끼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쑥 가져가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그때 이제 놀라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사건을 계기로 제가 이제 진짜 한 번만 더 이러면 고소해야지. 그런데 이제 고소 전에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이제 맞닥뜨리는 일이 발생하니까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그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가 계속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가 이제 그 회식 자리가 이렇게 탁자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앉는 자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중에 가운데에 그 윗대가리가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눈에 안 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서서 맨 끝에. 왜냐면 이 사람은 저를 보려면 그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야 되는데 제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도 하거니와 그 맞은편에 앉아있지도 않으니까 없는 거야. 막 굳이 내 자리를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피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무마할 수 있었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어떤 그런 행포가 이어지면은 회사 그 컴플라이언스 팀에 보고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안 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성추행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럴 거예요. 저같이 저는 이제 약간은 할 말을 좀 하는 사람이고, 고소 고발의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면 아마 저는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깡이 좀 있으시고 용기가 있으시고 어떤 좀 대범하신 분들, 그 짓밟거나 협박을 해도 자신의 길을 좀 이렇게 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고소 고발하셔야 됩니다. 고소 고발하시는 것을 어,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좀 저처럼 그 어떤 밝고 긍정적이면서 자신감도 있는데 이제 깡도 있고 이런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여리고 이렇게 용기가 이렇게 그런 분에서 크게 이렇게 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두 부류의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느낀 거는 뭐냐면 내가 아는 방식을 그 친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여리신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그 고소를 하시고서 그 빨리 회사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대범하신 분들은
고소를 이제 하시는데 하시면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회사를 왜 나가 이러고서 이제 계속 다니실 수 있지만 마음 여리신 분들은 그 멘탈이 받쳐주지 못해요. 그 뭐 그렇게 나고 자란 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언제나 가해자가 잘못한 거지 피해자가 잘못했다. 이거는 저는 좀 썩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VIP에서 보면은 이제 그 극중 이연아 과장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같이 일하는 그 회사 친구 동료가 와서 뭐 막 티슈로 눈물 훔치면서 그런 일을 당했냐고 같이 울어도 주고 비슷한 일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같이 동참도 해줘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지지도 해주고 고소하는데 도움도 주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경우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드라마는 드라마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반드시 그 갭은 존재하고요. 그 차이는 존재하니까 만일 그 드라마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 방법들이 현실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너무 상심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선설, 성악설을 막 그렇게 지지하고 믿는 편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대다수가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상처를 입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움직임은 솔직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도와주려는 입장에 처해 계신다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뭐 너무 욕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특히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각해야 될 거 너무 많죠. 네, 그래도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